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인공지능 경쟁에 대한 우리의 오랜 믿음,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던 한 가지 생각에 대한 겁니다. 바로 이 말이죠. 네, 그렇죠. 지난 10년간 구글, 메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만들어낸 그야말로 황금률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용자가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가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어서 다시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이 강력한 선순환 구조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젠 정말 판이 바뀌었습니다. 생성형 AI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알던 경쟁의 규칙이 완전히 근본부터 다시 쓰여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아주 강력하게 시작합니다. 데이터만 많이 모으면 이긴다. 네, 플랫폼 시대의 그 규칙은 이제 폐기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공식 정말 강력했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술 거인들을 바로 이 공식이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AI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경쟁의 무게추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뭐랄까 거대한 사전 훈련된 두뇌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딱 등장하면서 이제 경쟁은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싸움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 데이터를 학습시킬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 그리고 이걸 다룰 수 있는 뛰어난 인재, 이 모든 걸 누가 가졌느냐의 싸움으로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는 전략은 이제 위험할 정도로 불안전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성공 공식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AI 시대의 승자를 결정할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새로운 방정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바로 이 승수 효과입니다. 쉽게 말해 곱셈의 원리예요. 덧셈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 더하기 100 더하기 0은 200이지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0은 그냥 0이잖아요. AI 경쟁에서는 이 여러 핵심 요소인데 단 하나라도 없으면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새로운 방정식을 이루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한번 보세요. 데이터는 최고의 요리를 위한 신선한 원재료고요. 컴퓨팅 파워는 이걸 요리할 수 있는 거대한 산업용 주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는 이 모든 걸 지휘하는 미슐랭 스타 셰프 같은 존재죠. 어쩌면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구하기 힘든 자원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재료, 즉 데이터가 있고 최고급 주방, 즉 컴퓨팅 파워가 있어도 실력 있는 셰프, 즉 인재의 비전과 실력이 없다면요. 그건 그냥 비싼 재료, 낭비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곱셈의 원리, 승수 효과의 무서움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오늘날 AI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떠오른 컴퓨팅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AI 모델 훈련에 꼭 필요한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딱 한 개의 가격입니다. 딱 한 개요. 그런데 모델 하나를 제대로 훈련시키려면 이런 GPU가 수천 개, 수만 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컴퓨팅 파워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의 게임인지 말이죠. 이 차트 하나가 지금 상황을 전부 말해줍니다. 선두에 있는 AI 기업들은요, 총 자본의 무려 80% 이상을 컴퓨팅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데이터 확보 비용은 이걸 따라올 수가 없죠. 이제 경쟁의 무게중심이 데이터에서 컴퓨팅으로 확실하게 이동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WS나 구글 같은 거대 클라우드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기 투자 부담도 적고 최신 하드웨어도 바로 쓸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지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인프라의 문을 꽉 쥐고 있는 컴퓨팅 문지기가 되는 셈입니다.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게 하는 법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특정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개발한 AI 모델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엄청나서 사실상 플랫폼에 종속되는 거죠. 이건 어쩌면 과거의 데이터 독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컴퓨팅이나 데이터 거인이 아닌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한 명확한 실행 전략, 새로운 AI 플레이북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질, 그리고 독창성에 집중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널려있는 그런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오직 우리 회사만이 가진 우리 산업 분야에서만 나오는 고유하고 전문적인 데이터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례들처럼 말이죠. LG의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불량품 이미지 데이터, GS칼텍스의 정유 공정 데이터, 이런 것들은 구글이나 메타도 절대 가질 수 없는 데이터거든요. 이게 바로 빅테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성벽, 즉 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핵심 전략을 딱 세 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통해서 안정적인 컴퓨팅 접근성을 확보하고요. 둘째,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데이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단순한 도구로 쓰는 걸 넘어서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우리 회사의 핵심 업무 절차 자체를 자동화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그리고 왜 자동화할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비전이 있는 회사가 AI 에이전트 시대의 최종 승자가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제 AI 시대의 성공은 데이터를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정적인 자산이 아닙니다. 데이터, 컴퓨팅, 그리고 인재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조율하는 역동적인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의 열쇠, 즉 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정말 극소수의 거대 기업만이 통제하고 있다면 과연 이 AI 경쟁은 이미 승자가 정해진 게임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